하면은 정말 중요한 본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를 다 함께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래서 통일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이런 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는가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북쪽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날 가더라도 통일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저기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그 정권을 가까이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쪽하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주민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저쪽에 집권을 하고 있는 최고 통치 1호, 2호 호위 부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생활을 좀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은 물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은 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같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사상적으로 모든 것을 단단하게 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북쪽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각 가정의 그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채소 뭐 이런 걸 심는 데는 아주 잘 자란답니다. 그런데 협동농장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뭐 피가 뭐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고,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을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가는 없는 거거든요. 우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있는 사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전부 무시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국가만 위해서 살아라, 이거는 무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는 모두 거기 충성을 바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런 진실을 다 함께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더 좋은 데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저쪽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권 유지, 또 그 정권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체제 유지,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거를 그 우선하는 걸 위해서 다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조차도 다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권 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한 입장을 취한다. 뭐 핵실험을 하고 뭐 미사일을 날리고 뭐 대포를 쏘고 그런다 한다면, 그거에는 이쪽에서 그대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강한 거에는 강한 거, 그리고 강한 거에는 오히려 더 강한 거로 해서 더 이상
너무 심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저쪽 정부에 대고 이제 할 일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그거 해왔는데 통일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한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민심이 결정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 그래서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서독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저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겼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독에 있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피부에 쌓이게 되고 그 느낌이 피부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느낌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되니까 통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우리가 다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독 사람들의 민심을 사왔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심을 사올 건가?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길을 찾아야죠. 이거를 삘 하나 날리고 이렇게 표피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는 저 사람들은 민심을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럼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 피부에 가서 닿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바로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교계에 계신 분들은 사랑, 끌어안기, 화해, 모든 좋은 이런 부분을 동원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잘 압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통일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뭐. 그리고 이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환경을 위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동족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한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 통일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데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광에서 인심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남한에는 지금 그만큼 인심을 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게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뭘 하나를 해줄래도 허죽은 안 된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한에서는 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북측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우리 편으로 가져올 때 결국 어느 단초에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하늘이 결정할 일인데 어느 길을 통해서 통일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말초신경 못 드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통일 후에는 우리가 기왕에 해야 될 거 이거를 먼저 시작하고 풀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조건 없이 우리 남한 주민들의 총소득의 1% 선에서, 매년 1% 선에서 북측의 사회 인프라 시설을 투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측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관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1% 정도의 그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1%라고 하면 북한에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매년 소득의 1%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남한의 총소득이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1%라고 하더라도 110억 달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북측에는 모든 생산을 전부 합해가지고 200수십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만한 경제에 이렇게 큰 게 매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쏟아붓는 거라고 저쪽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혜택도 느끼지만 어떤 느낌을 갖겠는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도로를 어디 다 걸어놓는다, 어디다가 발전소를 지어준다, 산림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미리 해놓는 만큼 나중에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이 순서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통일비용이 그만큼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만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자연히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사람들의 민심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나은 길이 있느냐,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력 통일하는 거 제껴놓고 또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서로 양보해서 통일하는 거 제껴놓고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 그거가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서 닿을 수 있는 이거를 해주면서 저 사람들이 마음을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퍼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국적의 전력이 더 커진다. 전투력이 커진다. 그래서 그거는 이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은 참 좀 그런 거가 무력이 저거보다 더 강해지면 얼마나 더 강해지겠어요. 원래 무력은 강했다. 휴전선에 있는 장사점포 몇 발만 서울 바닥에 날리면 서울은 다 밟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무력이 약해서 그걸 못했나요? 자기들이 시작하면은 불과 몇 시간 며칠 안에 자기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당하기 때문에 옛날에 후세인 당하는 거 봤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이불을 하고 벨소리 다 하고 그러고 조금 총 몇 발 쏘는 거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건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핵무기 몇 개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남한을 터뜨리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제압할 수 있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죠. 한번 소련을 우리가 보자. 옛날 소련 보자고. 소비에트 유니언. 핵무기 수천 개를 가지고서도 그러면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력, 실제적인 힘이지 무기는 씹어먹고 살 수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이 정도 이상이 된다는 과시용으로 쓸 수 있어도 그걸 전쟁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남한은 미국하고 딱 지금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 또 미군들도 있고 그럼 저쪽에서 뭐를 이쪽으로 발사한다. 그럼 이쪽에서 손 묶고 있나요?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고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상대가 되냐고.